오늘은 신경쇠약증에 빠진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초, 그리고 위와 장이 약한 분들, 만성적으로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약초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약초방송 구독자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벤트에 사용될 물품이 아직 도착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 빵 터트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이라도 20만 명 돌파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신경쇠약증에 빠진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분의 증상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아서 좀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이거였습니다. 맹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맹지를 알고 구입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맹지를 구입했는데 주변에 있는 농지 주인이 이거 길을 좀 내주면 좋잖아요. 서로서로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툼을 아주 10여 년째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이외에 가정사나 이런 스트레스도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저 멀리서 저를 일부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분한테 맞는 그런 어떤 처방을 해줬죠. 신경질적인 어떤 증상들, 불면증, 히스테리 등등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에 맞겠다 생각하는 처방을 드렸거든요. 근데 한 보름 후에 또는 한 달 후에 확인해 보니까 전혀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고심 끝에 또 그분도 저를 믿고 또 약을 또 처방해 달라고 하니까 고심 끝에 처방을 내렸는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 약초가 주로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어떤 약초인지 만나볼까요? 연자육이라는 약초를 들어보셨습니까? 연자육은 연꽃의 씨앗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꽃 축제 하는 곳이 많고 직접 이 연을 재배하는 곳이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씨앗을 판매할 목적보다는 연근, 그러니까 연뿌리를 우리가 식용을 많이 하니까 이거를 재배할 목적으로 연꽃을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들이 약으로 쓸 때는 연뿌리보다는 연 씨앗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연 씨앗의 특징이 뭐냐? 효능을 한마디로 얘기해라 한다면 만성 스트레스, 만성 화병, 만성적인 신경쇠약, 만성적인 위장장애. 자, 공통점이 뭡니까? 만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아니고 하루 이틀 화병에 시달린 게 아니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10여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이 망가지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뒷목 당기고 여러 가지 이제 급성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몸이 여기저기 망가지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위장입니다. 그래서 연자육은 위나 장이 약한 사람들, 장이 약해서 묽은 변을 본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등등의 증상이 있을 때 연자육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주요한 것은 그런 증상도 있지만 화병이라는 거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항상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있고 그리고 이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내 머릿속에서 맴 돌고 이런 증상이죠. 그리고 하여튼 화병의 여러 가지 증상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만성적인 화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찾아왔던 이분은 이 화병의 증상이 지금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얼굴이 붉어진다는 등 또는 두통이 있다는 등 또는 신경질적이다, 불면증이 있다 이런 화병의 증상들이 지금도 활화산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증상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증상을 목표로 제가 약을 처방을 했었는데 안 들었다는 거죠. 제가 미스를 했죠. 만성적이라는 것을 미스를 했어요. 이분은 10여 년 동안
이 맹지 때문에 고생한 분이거든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고생한 분들은 몸이 굉장히 쇠약해집니다. 즉 신경쇠약증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친 거예요. 오늘 소개하는 연꽃의 씨앗은 만성적인 신경쇠약증, 만성적인 화병, 만성적인 불면증, 만성적인 위장병 등등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 연꽃 씨앗은 부작용이 없다는 게 장점이고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뭐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여러 왕들의 음식으로 처방되었던 약이기도 합니다. 연자육을 여러분들이 드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약선 요리하는 시간인데 정말 저는 놀랐어요. 우리 요리사께서 정말 놀랄만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자육은 약으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아주 높거든요.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맛이 일단 좋아요. 밥에 넣어서 먹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콩자반처럼 자반을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요리사께서는 더 특별한 요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요리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리사님 나와주세요. 한 주 동안 더 건강하시나요? 약선요리연구가 유선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할 약재는 연자육입니다. 연자육은 조선시대 왕의 천연치료제로 불렸으며 양귀비가 즐겨 먹던 음식으로 아미노산 18종, 비타민 7종, 미네랄 9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하루에 10개에서 15개를 먹는 게 좋은 훌륭한 약재입니다. 연자육으로 오늘 만들 약선 요리는 연자육 찹쌀떡입니다. 레시피를 참고해주세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연자육은 깨끗하게 씻은 다음 1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물에 불린 연자육은 센 불로 끓여서 익혀주세요. 습식 찹쌀가루는 체에 내려서 곱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흑임자 가루가 있어서 흑임자 가루가 들어있는 흑임자 찹쌀가루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찹쌀가루는 뜨거운 물을 한 스푼씩 넣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주먹을 쥐어서 이 정도가 나오면 됩니다. 찹쌀가루는 한 줌씩 찜기에 올려서 센 불에서 20분 정도 익혀주세요. 이렇게 수증기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고 뚜껑을 덮고 잘 쪄주세요. 앙금소를 만들어 볼까요? 앙금소는 먼저 호두를 잘 씻은 후 건조해서 잘게 썰어줍니다. 잘 삶아진 오늘의 주인공인 연자육도 잘게 썰어주세요. 이제 흰 앙금 속에 호두와 연자육을 넣어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진 앙금은 40g씩 탁구공 크기만한 사이즈로 넣기 편하게 동글려 놓아주세요. 찜기에서 꺼낸 찹쌀떡은 기름을 바르고 윤기가 날 정도로 치대주세요. 참고로 힘이 많이 들어가므로 남편의 도움을 받으세요. 반죽에 전분가루를 바른 후에 앙금소를 넣어서 잘 오므려 주세요. 아참, 저는 비트가루를 넣어서 색을 달리해 주었어요. 연자육 찹쌀떡 완성입니다. 추운 날씨 간식으로 연자육 차 한 잔과 연자육이 들어가 더 고소해진 연자육 찹쌀떡을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더 건강하세요. 약선요리 연구가 유선이었습니다.